네, 이번 시간에는 호흡 기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흡이라는 것은 호식과 흡식의 연속 동작입니다. 바로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뱉는 것, 호식과 흡식의 앞자를 따서 호흡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바로 이번 시간에는 이 호흡의 기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흡식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흡식은 언제일까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첫 순간이 되겠죠. 호흡과 일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자궁 속에 있고 자궁 속에는 공기가 없고 양수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입으로 공기가 아닌 양수를 먹고 있는 것이죠.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거는 소화기계로도 가고 당연히 폐로도 들어가겠죠. 폐가 공기를 교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물을 먹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은 이루어질 수 없겠죠. 필요한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결국은 어머니와 탯줄을 통해서 교환을 하고 있는 셈이고, 태반에서 오고 있는 산소를 탯줄을 통해 아이는 먹게 되고 자기가 만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탯줄을 통해서 어머니에게 태반을 통해서 보내드리게 되겠죠. 지금 여기 있는 양수라는 것은 안타깝게도 밀폐된 것이고, 자기가 싼 것, 대변이나 소변 싼 거를 자기가 먹게 되고 또다시 싸고 또다시 먹게 되고 하는 한정된 공간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거기에 뭐 그렇게 큰 독극물이나 나쁜 균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양수라는 물, 용액 성분이 폐에 들어간다는 것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호흡은 바로 이렇게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분만된 후에 이루어지겠죠. 분만을 도와주고 있는 분이 거꾸로 들고 입에 있는, 뱃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물, 양수 성분을 내보내게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한 대 맞은 뒤에 흡식을 하겠죠. 탯줄이 묶인 순간 산소의 공급처가 떨어지는 셈이니까 호흡의 첫 번째 자극이 주어지는 셈이 되고, 첫 번째 흡식을 한 다음에 첫 번째 흡식 이후에 첫 번째 호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로 엥 하고 우는 것이 첫 번째 호식이 됩니다. 흡식과 호식이 반복돼서 이루어지겠죠. 한 번도 놓치지 않습니다. 놓치는 순간 사망이니까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놓치지 않고 호흡, 호흡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을 한번 볼까요? 돌아가실 때는 보통 우리가 숨을 거두었다라고 얘기를 하곤 하는데, 바로 이 숨을 거두는 순간은 흡식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투입해서 공기를 들여 마시는데 폐의 원래 속성이 고무풍선 같아요. 그래서 공기를 밀어넣고 탁 놓으면 푸탁 빠지듯이 폐가 원위치로 공기를 빼내는 방향으로 가려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니네 싸우지 말고 잘 살아라 그러고 하고 돌아가시죠. 호식으로 돌아가십니다. 호식 후에 에너지를 투입하는 흡식, 다시 말하면 공기를 들여 마시는 작업을 할 수 없기에 바로 숨을 거두시는 호식으로 끝나는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죠. 흡식은 에너지가 필요한 작업이었고, 말씀드렸던 대로 호식은 그냥 고무풍선에서 바람 빠지듯 패시브한 수동적인 움직임이었던 것입니다. 흡식, 조금 아까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흡식의 기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근육이 수축하여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면 흡식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횡격막이 수축을 합니다. 횡격막이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가로막이죠. 흉곽과 복강, 가슴과 배를 분액하고 있는, 가로막고 있는 바로 그 근육 덩어리입니다. 이 골격근이 원래 이완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돔 쉐입으로 있다가 수축을 하면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죠. 지금 그림에 있는 저 방향과 같습니다. 공간이 좀 넓어질 것 같죠? 두 번째 것은 외늑강근입니다.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에 근육이 있는데 바깥쪽에 있는 것을 외늑강근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 외늑강근이 수축을 하면 이렇게 내려가 있던 갈비뼈가
위쪽으로 이렇게 들어 올려지게 됩니다. 이 또한 공간을 넓혀주겠죠. 흉강이 넓어진 겁니다. 횡격막이 수축을 해서 아래쪽으로 향해도 공간이 넓어지고 부피가 늘고 외늑강근이 수축해도 갈비뼈가 들어 올려지면서 역시 공간, 부피가 넓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넓어지고 나면 결국은 이렇게 넓어지는 그 공간에 공기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 들어오는 기전은 바로 이와 같은 공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일의 법칙이죠. 부피와 압력의 곱은 항상 일정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횡격막이 가로막이 아래로 내려가서 부피가 늘었죠. 외늑강근이 수축하여 들어 올려진 상태로 흉곽 내의 부피가 늘었습니다. 부피가 늘면 압력은 감소해야겠죠. 부피 는과 동시에 압력이 감소하여 대기압하고 흉곽내가 같은 압이었다가 결국은 부피가 늘면서 압력이 낮아지는 관계로 음압이 되어 대기에 있는 공기가 코와 입을 통해서 폐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기 먹으러 다니나요? 이렇게 공기를 먹으러 다니지는 않죠. 그냥 내려놓으면 압력 차이에 의해서 그냥 슉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흡식의 기전이었습니다. 단 에너지가 필요하죠. 횡격막과 외늑강근이라는 골격근을 수축하기 위해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저기 있는 저 주사기에 여러분들 왼쪽 주사기처럼 주사액을 집어넣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잡아당기면 됩니다. 잡아당기면 부피가 늘게 됩니다. 압력은 줄겠죠. 줄어드는 관계로 주위에 있는 주사액이 주사기 속으로 빨려 들어오게 되는 바로 부피와 압력이 그 곱을 일정하게 가지고 있다는 보일의 법칙에 준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흡식을 하면 여러분들은 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배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흡식을 하면 한번 해보실래요? 흡식해 보십시오. 배가 나오나요? 배가 들어가나요? 복근이 골격근,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밀어넣어도 괜찮은 것 같고 내보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근을 수축하고 이완해도 별로 호흡하는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러나 흡식을 하면 어떤 상황이 되는지 한번 그림으로 확인하신 뒤에 지금 그 얘기를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지요. 실제로 저 횡격막 밑에는 간이 있었고 그리고 위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복강 내에 있는 장기들이 존재했지요. 횡격막이 이렇게 있다가 수축을 했습니다. 아래로 내려왔지요. 흡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간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가로막이 아래로 내려가려니까 더 밑으로 가야겠죠. 간은 위는 어떻게 될까요? 얘도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 내려간 이 두 개의 장기를 포함한 이 장기들은 뒤쪽으로 가면 등뼈가 있고 아래쪽으로 가면 골반뼈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는 팽팽해서 빠져나갈 생각도 못할 정도로 타이트합니다.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예요. 바로 앞쪽입니다. 흡식을 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장기들이 앞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고 있는 사람 한번 호흡하는 것을 자세히 연계해서 배를 보시면 자고 있는 사람 이렇게 보고 있으시면 흡식을 할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장기들이 갈 곳을 위쪽으로 설정해서 배를 푹 위로 올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호식을 하면 당연히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원위치로 돌아오면 배가 아래로 내려오게 되지요. 다시 이 내용을 갖고 생각을 해볼까요? 횡격막이 수축되고 외늑강근이 수축되어 지금 흡식이 이루어졌는데 복근은 결국은 수축하지 않고 이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간과 위가 아래로 내려온 그 부피를 위쪽 형태로 배를 끌어올리는 형태로 배가 나오게 하는 형태로 보정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흡식의 기전이었습니다. 자, 이제 호식의 기전을 한번 볼까요? 지금 공기를 들여 마셨는데 공기가 대기압과 같은 상태까지 공기가 쭉 들어오고 나면 우리가 이제 뭐 산소를 취하고 하겠죠. 들어온 공기를 조금 있으면 폐가 원래 고무풍선에서 바람 빼듯 원위치로 돌아가려는 힘도 있고 당연히 가로막, 횡격막이라는 것과 외늑강근이 계속해서 수축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들이 원래 위치로 가면서
호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 호식의 기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횡격막은 원위치로 화살표 방향을 보면 그런 것 같죠. 외늑강근도 기왕에 들어올려 넓혔던 흉강을 원위치로 돌려놓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가로막이 이완되고 외늑강근이 수축했던 게 이완되면서 폐는 원래 고무풍선처럼 복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쭉 줄어드는 관계로 공기는 이렇게 좁아진 상황을 통해서 공기는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이때에도 여러분들이 조금 아까 보셨던 보일의 법칙에 준하게 된다는 것이죠. 부피가 줄어들면 결국은 압력은 높아지게 되고 대기압과 같은 상태까지 흡식이 된 상태에서 부피가 줄어드니까 압력은 높아지고 대기압보다 흉강 내 압력이 높아졌습니다. 공기를 내보낼 수 있겠죠. 바로 호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호식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주사기를 보면 부피와 압력의 곱을 잘 생각해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저 주사기처럼, 주사액을 넣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사액을 빼낼 때는 누르시죠. 누르시면 부피는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압력이 높아지면서 주사액이 밖으로 분출되게 되는 것이죠. 흡식과 호식의 과정이었습니다. 조금 아까 지금 호식과 흡식 보셨던 이 내용에 또 하나를 제가 더 얹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강제호식이라는 것입니다. 악기를 불거나 말을 하거나 할 때는 보통의 호식으로는 실제로 할 수가 없어요. 악기를 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강제호식의 기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래나 악기를 연주할 때 보면 실제로 좀 더 많은 양의 공기를 내보내야 됩니다. 바로 강제로 호식을 더해야 된다는 것이죠. 강제로 호식한다는 말 그대로 강제하니까 에너지가 좀 들 것 같기는 하시죠. 내늑강근이라는 또 근육이 있습니다. 갈비뼈와 갈비 사이에 있는 근육 중에 안쪽에 있는 근육은 내늑강근이라고 그래요. 이놈은 갈비뼈를 아까 외늑강근은 들어 올렸는데 내늑강근은 아예 앞쪽으로 당겨서 부피를 좁히는 기능을 합니다. 복근의 수축이 또 이루어지게 되어 강제호식할 때 작용입니다. 내늑강근을 수축시킴과 동시에 흉강을 좁힌 동시에 복근을 수축시키면 복강 내에 있는 많은 내장 장기들이 갈 곳은 뻔합니다. 바로 횡격막이 있는 흉강 쪽이에요. 좀 더 밀어붙여서 흉강의 부피는 점점 좁아지게 되죠. 그러면 평소에 내보냈던 공기보다도 더 많은 양의 공기를 내보낼 수 있고 이것을 강제호식이라고 합니다. 모양으로 한번 볼까요? 흉강내가 더 좁아졌네요. 더 좁아지면 말씀드린 대로 부피하고 압력은 일정하니 부피가 더 줄어들면 압력은 좀 더 강해져서 공기를 좀 더 많이 밖으로 내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강제호식의 기전이었습니다. 폐의 용적과 용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한 공기의 부피가 그려져 있는 그래프입니다. 보통 한 번 호흡을 할 때 1회 호흡량이 500ml 정도 됩니다. 여기 영어로 TV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죠. 500ml가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보통 그것만 호흡하는 게 아니라 깊이 흡식을 하는, 그러니까 공기를 많이 들여 마시는 경우가 있겠죠. 바로 IRB라고 적혀 있는 흡기 예비 용적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폐활량을 측정하실 때 그냥 보통 호흡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당신이 흡식할 수 있는 최대량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공기를 확 흡식할 수 있겠죠. 지금 여기 있는 그래프로 Y축에 보면 3000cc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또 이제 내보낼 수도 있겠죠. IC라고 그러는 흡기 용량을 보면 조금 아까 보셨던 IRB라는 3000cc하고 그 다음에 한번 호흡할 때 쓰는 500ml 합해서 흡기 용량이라고 그러고 내보내는 호기 예비 용적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ERB라고 그러는 양으로 보면 요만큼이 되겠죠. 내보낼 수 있는 예비 용적을 얘기합니다. 호기 예비 용적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합하면 다시 말하면 IRB라고 그랬던 흡기 예비 용적 3000cc와 그 다음에 1회 호흡량 TB라고 그러는 500, 그 다음에
내보낼 수 있는 호기 예비용적 1000cc 이 모두를 합해서 Vital Capacity VC라고 그러는 폐 활량이라고 그러는 여기 보면 4,500ml 정도의 우리가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보통 여러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의식하지도 않고도 500 정도의 호흡을 하다가 흡식을 깊이 하고 싶으면 하고 들여 마실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흡기 예비용적 3000cc를 쓰시고 다시 또 내보낼 때는 호기 예비용적 뭐 나팔을 불든가 고풍선을 불 때 저 양을 쓰시겠죠. 불게 되고 우리는 폐활량을 잴 때 최대한 흡식했다가 최대한 내뱉는 그 전체 양을 폐활량으로 측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잔기 용적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내보내고 싶어도 폐에서 내보낼 수 있는 일정량의 공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잔기 용적이라고 그러고 여기 보면 RB라고 영어로 되어 있죠. 강제 호식 후에도 아무리 내보내고 싶어도 폐에 남겨져 있는 공기를 얘기합니다. 1200ml 정도 되죠. 지금 말씀드렸던 잔기용적이라는 RB와 아까 배우셨던 호기 예비용적을 둘을 합해서 기능적 잔기 용량이라고 하는 2200ml를 계산해낼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걸 합해서 총 폐용량 바로 5700ml의 공기를 전체로 Y축에다 그려놓을 수가 있겠죠. 우리 폐 속에는 5700ml의 공기가 들어갈 수가 있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